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개혁신당 전 대표 허은하, 정치하면서 못된 짓만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질이 나쁩니다. 저질입니다. 허은하 당대표직 상실했습니다. 이것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적으로 대표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연일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인지 너 죽고 나 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일 이준석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는 것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 검찰 조사를 받겠지요. 당당히 받을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허술한 사람으로 보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은 지금 가만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 JTBC에 나와서 이번에 허은하가 새롭게 폭로한 단톡방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언론 유착이 되어 있다. 이준석 의원이 언론에 강압을 넣고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때는 정당의 그 핵심 멤버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단톡방인 것 같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해서 이렇게 폭로를 일삼는 허은하, 이제 괴물이 됐습니다. 이제 끝간데 없이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떴습니다. JTBC 뉴스와 인터뷰한 이준석 씨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긴 설명 없이 궁금한 내용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허은하 대표가 네. 공개한 카톡방 내용 그리고 주장하는 언론 유착 의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언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은 그런 걸 언론 유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 언론 유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나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 허은하 대표가 과거 이제 본인이 들어가 있던 단톡방에 있던 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양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 논란을 만든 것이지, 원래 저 상황에서 그 당시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하려고 시도했던 때로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조정훈 의원이 신당을 하려고 하는 저희 쪽을 비난하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출연 사실을 알고 저희 쪽 공보 담당자, 저희 가려진 사람이 공보 담당자거든요. 네. 공보 담당자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는 거 알고 이런 게 우리의 반론 입장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이고, 이거는 아주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빈번하게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로 지지난주에 이제 전한길 씨나 황교안 대표가 방송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가면은 그때 실제로 전한길 씨는 이준석이 뭣도 모르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럼 제작진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한길 씨가 항상 우리를 비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를 많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조사 결과를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조정훈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틀리다라는 걸 전달해 준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공개된 대화 내용이 2023년 10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24일로 아까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예. 보면은 여론조사 그래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과 관련한 발언을 할 테니 그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반론을 제작진에게 넣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작진에 실제로 전달이 됐나요?
전달했겠죠, 공보 담당자가. 예. 근데 제작진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만약에 실제로 그 이슈로 할지 안 할지는 제작진의 전적인 판단이거든요.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반론을 보내줬는데 김현정의 이슈에서 보도 안 했으면은 그거는 뭐 저희가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이건 논란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체 대화방에 두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방입니까? 한 6, 7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저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단톡방인 겁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긴 의원하고 방송도 했는데 네. 이긴 의원도 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돼 있었겠죠? 제 생각에. 예. 그러면 저 단톡방에서 공보 담당자가 있었고 예. 그 공보 담당자에게 저런 것들을 전달하라라고 했는데 표현들이 이제 찔러 넣어 예.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고 음. 질문하라고 해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들은 근데 이게 뭐 상하관계겠습니까? 저희가 뭐 김현정 뉴스 쪽에 전달할 때 실제 공보 담당자가 질문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 내부의 소통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원래 내부 단톡방을 까가지고 하면은 그 안에서 편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대화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지 저걸 제가 김현정 뉴스 제작진한테 미쳤다고 제가 이거 질문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저는 보질 못했는데요. 작가나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JTBC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각 당의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이 당사자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의 출연을 준비하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작 준비를 하는 것과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하면 이런 발언을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해줘라는 것은 좀 다른 사안 아닐까요? 제가 직접 출연한 모 방송에서 제가 진행자가 옆에 이건 JTBC는 아닙니다. 진행자가 옆에 이제 핸드폰을 위에 올려놨는데 예. 제가 그때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제가 대담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모 의원이 그 진행자한테 이거 질문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제작진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합리적인 질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는 거고요. 예. 그때 그 의원이 오늘 문자대로 그 진행자는 질문 안 했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또 방송에 출연진이 예고돼 있으면은 저희 쪽 반론 미리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카리나와 카리나의 이탈리아 페어링 스트롱 앤 스윗 크리미 앤 클래식. 예. 자, 그러면 반론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조정은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게 공보 활동을 해달라라는 것과 조정은 의원이 특정한 발언을 못하게 제작진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좀 다른 사안 아닙니까? 제가 못하게 한번 해달라는 건 없었을 텐데요. 조정훈 의원이 컬트 정당이라는 발언을 그 전에 나가는 방송들에서 뭐 예. 채널A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미 해서 그게 이슈화가 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했을 때 아니 이건 컬트 정당이라고 하는데 컬트 정당은 매우 소수의 지지자가 반응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특수목적 정당이라는 걸 텐데 네. 우리 최근에 그 당시에 가장 처음 나온 지지율표에서는 대중정당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네. 우리가 당연히 반론 자료를 보내주는 거고 그럼 그걸 진행자가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그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훨씬 더 윤택한 질문이 오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우리가 이거를 가가지고 뭐 강제로 뭐 이게 질문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료 제공은 다 합니다. 네. 자, 그 특정 발언 못하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개소리 못하게 제작진에게 넣어줘라 저거. 그게 컬트 정당 얘기죠. 예. 컬트 정당이란 말이 사실상 뭐 그걸 제작진이 제시한다 해서 조정훈 의원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청취자, 시청자들은 합리적인 반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예. 앞으로 근데 그런 반박을 한번 실제로 겪게 되면은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컬트 정당의 주장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공보 활동의 대화는 뭐 늘상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에게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지지난주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전한길 씨가 방송에 나오는데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라는 게 저희의 의중이라기보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니까. 예. 그래야 사실 같이 출연하면 좋겠지만 같이 출연하지 못하는 대담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선제적으로
작가나 아니면 제작진이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그동안 이 단톡방 내용을 2023년 10월 24일이니까 쭉 알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럼 오히려 오히려 꺼냈다고 그거야 뭐, 생각하는지는 뭐 제가 굳이 질문 안 예, 드리겠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다들 추론하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끌어댈까 이제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걸 지금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언론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언론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디오 대담 프로 이렇게 준비하는 작가들이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이게 무슨 문제죠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시청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그 나간 방송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과 방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면서 저런 발언을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다른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언론에서 예를 들어 조정훈 의원 같은 분이 그 당시에, 지금 뭐 조정훈 의원 저랑 교류 잘합니다만은, 컬트 정당이 이렇게 자꾸 비방하는 발언을 하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도 그럼 동등한 출연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무거운 조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무슨 말을 했으니 우리에게 반론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는 네. 발언 일부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실제 팩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만약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제작진이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동일 언론사인 CBS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침 프로가 거기가 뉴스쇼이고 뒤에가 한판 승부란 프로입니다. 저녁에요. 예, 근데 그때는 저희가 누가 출연해서 무슨 말 할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저희가 확보하게 된 내용이 기자들은 전화가 왔어요. 김웅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그 당시에 허은하 전 대표가 제기한 의혹 중에 뭐 이준석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갑자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저는 제가 제작진에게 그 PD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즉시 정정해달라 해가지고 정정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언론에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부활동을 중에서. 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에게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이준석 의원에게 우호적인 분석이나 발언이 나오도록 했다라는 건데, 절차를 무시했고 공당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했다. 그거를 지금 특수관계인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박성민 대표가 하는 링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예.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 당대표 할 때도 뭐 여의도 연구원과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에는 ARS 기계도 있고 실제 여론 측정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내부 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이 시켰고요. 그런데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은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런 지지층 분석 연구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런데 이게 엉뚱한 회사도 아니고 박성민 대표가 하는 컨설팅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업계 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박성민 대표에게 FGI라고 하는 그런 심층 분석과 그 다음에 여론조사, 웹조사 등을 저희가 패키지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 중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실제 원가로 다른 H모 회사랑 같이 이제 하는 계약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컨설팅 계약이라 그러면은 이런 게 아니죠. 예. 저희는 그래서 그 박성민 대표 회사에 가보면은 업무 영역 중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설계를 박성민 대표 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실무 수행을 다른 리서치 회사랑 같이 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약 맺은 겁니다. 근데 이걸, 그리고 이게요, 선관위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금을 유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은하 전 대표가 지금 먼저 이런 일이 터진 다음에 급하게 계좌 비밀번호 바꾸고 해가지고 계좌를 보니까 계좌에 뭐가 나옵니까? 그냥 입금 대상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바탕 많은 걸 유추한 거지, 실제 연구원 내에서 계약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그러면 절차를 지켰다라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당연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이 되겠네요. 사실 여부가. 당연하죠. 예. 자,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약간 옮겨붙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계정에,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글을 올렸다 지웠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 가지고 많은 피해의식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문제 제기하는 방송은 우리 사회를 굳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나누자면은 예. 어느 출연자가 나와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로 유명한 그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실수라고 하지만은 잠깐 특정 언론이나 특정 언론인을 지목해서 저렇게 하는 행동이
소위 좌표 찍기 아니냐, 예.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단체 대화방 내용 앞뒤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캡처된 것만 지금 시청자들은 보고 계신데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 방입니까?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계획하는 방입니까? 아니면 그 천하용인이라고 저희가 전당대회를 같이 예.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냥 지속되어 온 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 안에 실무자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공보나 실무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면은 반박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전략방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시절부터 유지됐던 방인가요? 저희가 탈당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 만들었던 예, 방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허은하 대표가 탈당하기 전 상황입니까? 아니면 후 상황입니까? 10월이면 모두가 탈당하기 전이죠. 모두가- 제가 12월 20 며칠 예. 탈당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고액의 컨설팅 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네.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반박한 그 자료는 공개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저희가요, 사실 정당의 회계 자료는 이미 다 선관위에 나중에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공개할 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이 문제 제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여론조사 분석 계약을 맺은 회사 자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에서 공개하고 하지 저희가 이거를 계약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순간 그거는 그 회사가 또 다른 타격을 입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바로 공개는 아니지만 어차피 구조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관위가 들여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일단 하고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작진의 입장도 제가 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도중 여론조사 내용이 화제가 되는 것을 발견해 질문을 추가한 것이다. 이준석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와는 출처 표시 등의 차이가 있다. 네. 라고 했고요. 개혁신당 당 차원의 입장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인데 법적 조치는 하셨습니까? 제가 뭐 당이랑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하실 생각은 없고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비방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 유착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 일이 그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생각했다면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 입장에 문제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당시에 그 방에서 같이 있었던 허은하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전혀 없고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허은하 전 대표도 비슷한 언론에 정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 경우도 많고요. 권원 유착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방위 위원이기 때문이라 그러는데요.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과방위 위원이 된 건 2024년 5월 말이고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고 저거는 2023년 10월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제 직업을 표현한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원 유착이라는 걸 성립할 수가 없고 과방위 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성립할 수도 없는데요. 반대로 허은하 전 대표는 과방위 위원일 시절에 모 종편사의 기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강하게 항의해서 문제된 일도 있고요. 항의를 했어요? 예, 뭐 사실이 뭐 보도된 기사 사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내주더라고요. 카톡 캡처 사진을 허은하 전 대표가 본인의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그거를. 그래서 뭐 예. 저는 뭐 그것도 자기 방어권 입장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했다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게 뭐 지금 법적 조치를 하면 비방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거는 뭐 당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예. 허은하 전 대표의 입장이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또 예. 전해드리도록 하죠. 조기 대선 전국 접어들까라는 네.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통합이나 화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모양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네. 근데 개혁신당은 너무 잡음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비판도 있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이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사람의 들고 남도 많고 예. 사실 대기업이나 이미 확립된 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서라는 게 잡히는데 중소기업은 그 경영자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비전에 대해 가지고 아직 견고해지기 전에 여러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다 해봤잖아요. 원래 그 모든 그 3당 성격의 당들은요. 선거 때 생겼다가 선거 이후에 고생을 계속 겪습니다. 왜냐? 본인이 지역구 도전할 수 있다고 왔다가 지역구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4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지역구에서 당선돼야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정계 개편이나 아니면은 비례대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당내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바른미래당도 겪고 그래서 당이 폭파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도 그 유승민 대표가 유지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허은하 전 대표가 계속 하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 대표로서 이런 여러 가지 정기 개편의 공간이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겠지 사실 다른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관계는 계속 지금처럼 가는 겁니까? 허은하 전 대표하고요? 제가 허은하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어디 가서 비난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폭로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은하 전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하는지 대충은 알겠지만은 예. 똑같이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토론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제기한 주장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당의 당수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 토론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은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왜 토론합니까? 제가 범죄자라면서요. 범죄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죠. 수사기관에 가는 거고 저랑 무슨 비전을 갖고 토론할 일이 있으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예. 이준석이 범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준석과 토론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그건 토론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찬반 허은하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들고 나오신다면 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준석이 범죄자라 주장하면서 이준석과 토론하겠다는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까칠한 질문 하나만 더 하죠.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온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 원래 안철수 대표가 1등하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후보로 동작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비토층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양당 결집도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 조사 분기별로 하나 그렇거든요. 네. 지난 조사에서 제가 1등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건 못 봤습니다. 근데 동탄에서 그냥 당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상 양당 결집도를 보여주는 지표상의 의미가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양당의 지지층이 이준석 의원에게 그런 비호감도를 표시했다. 그게 당연하죠. 전략적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1등하던 조사입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까지 나왔네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제하지 않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준석에게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면은 입장 전환이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선 이준석과 윤석열 갈등 속에서 지금 현역 의원이란 분들이 사실 윤석열의 역성을 들면서 이 사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통이 그래 당대표도 쫓아내는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 하다가 이제 계엄도 한번 해볼까?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는지를 한번 다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준석은 윤리위에서 징계 2번 받은 성상납 범죄자예요. 예. 검찰에서 무혐의 났죠. 근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윤리위가 생사람 잡은 거잖아요. 입장 표명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예. 생사람 잡아서 그냥 단순 징계도 아니고 당대표를 내쫓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 표현이 없다? 그냥 지금 하는 모든 말은 리서비스에 가까운 겁니다. 예. 그 두 가지 조건이 해소가 된다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 해소 안 될 있나요? 겁니다. 확신이 있고요. 예. 지금 그런 거 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해결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억울합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거의 뭐 도탄에 빠뜨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이준석 의원을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을 만나야 된다. 요청이 온다면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만나자면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뭐 예전에도 국회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언제 편할 때 차나 한잔 식사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궁금함이 좀 있겠죠. 진짜 언론에 모사되는 것처럼 아니면은 보수 진영에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뿔리 달린 분인지 아니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라는 것이 언론에 과장돼가지고 좀 이렇게 나온 것인지 뭐 이런 건 물어보고 싶겠죠. 실제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네.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중도 보수니 하는 정체성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보수랑 아무 인연이 없던 분이 와가지고 급하게 보수인 척 하려니까 입만 열면 자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 자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체주의자에다가 검찰주의자에다가 그다음에 뭐 음모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자유를 얘기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자유랑 아무 상관없는 통치를 하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호를 뭐로 거느냐 중요하지 않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진짜 양두구육한 거 아니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판 거 아니냐라고 자조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걸고 있는 간판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예. 예를 들어 정책적 센스로 해가지고 뭐 개혁적인 사람 이런 거 말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요. 세상에 제일 개혁적인 분이 허경영 대표죠. 예. 이분이 주장하는 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뭐 돈을 얼마 주겠다. 뭐 불효자는 사형.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럼 개혁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겠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예. 자, 명태균 게이트가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았다고 창원지검이 얘기했거든요. 예. 예. 어떤 조사였습니까? 참고인으로 아무래도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제 하러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뭐 제 느낌으로 수사하시는 그 조사하신 검사님이 관심 가지셨던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장의 부탁을 받고 당의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느냐 여부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그 대상은 저는 아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거에 대해 소통한 바 없다. 예. 명확하게 얘기했고, 뭐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가능성이 얘기할 그건 모르겠다. 윤상현 의원에게 조사해보시면 알 것 같다. 예. 이런 정도 했고요. 실제 창원지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 같은 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로 왜 수사를 가져왔을까요? 오히려 원래 이런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 사건은 처음부터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지하간의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 저는 중앙지검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문제라든가 직접 조사 때문으로도 판단하세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제가 그때 이제 2024년에 소위 말하는 칠불사 있었던 회동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잖아요. 그 텔레그램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단정질 수 없다. 완결성이 떨어진다. 예. 근데 실제 텔레그램 내용을 JTBC가 단독 공개한 걸 보니까 맞잖아요. 예. 공천 주고 싶은데 못 주겠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공천 개입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 보면 이건 제가 알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또 그러면은 김영선, 명태균 두 분한테 어떤 사적인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강권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죠. 칠불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니까. 예. 중앙지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을 계획도 있을까요? 제가 뭐 그때도 조사할 때 제가 아는 거는 다 얘기해줬고 뭐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 나올 때도 항상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 중앙지검에서 그런 서면 검토한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수사해서 추가적인 게 뭔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자세하게 증거 조사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로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화 준스톤 이어원 네. 예고편 나왔는데 영화 언제 공개되죠? 공개되면은 뭐 2월 말 3초가 아닐까 싶은데. 2월 말 3월 초요. 예.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예고편으로는 예. 여러 영상들이 예. 이미 알려져 있어서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